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룰 시간인데요. 생산 및 공정에 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생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원료를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이미 그 적합이 난 원료를 이제 우리가 각 공정에 맞게 또는 제품에 맞게 원료를 수급해 와야겠죠. 그래서 관련된 새로운 용기에서 이제 각 원료들을 소분 또는 자재들을 소분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소분한 자재들을 어떤 A 랏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배치 넘버라든지 랏 넘버라든지 해서 우리가 한 개의 제조 단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에 만들 때 100개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100개에 대해서 특별한 넘버를 부여를 합니다. 그게 랏 넘버 또는 배치 넘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A번이라고 합시다. 이 A번의 랏을 만들 때 우리가 얼마의 원료들을 소분하고 자재들을 소분해야 되는가 해서 이제 소분해서 이제 관련 그 대상 제품과 관련된 이제 라벨을 부착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그 원자재가 다른 B 제품에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벨을 반드시 적절하게 부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제 이 내용물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실제 그 관리번호, 그 아이덴티피컬한 실제 얘만 가지고 있는 관리번호, 유니크한 번호를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무게, 그러니까 어째 이 양이 얼마인가 등등 우리가 필요한 그 정보들을 라벨에 담아서 부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원료들을 적절한 재질의 용기에 담아야 됩니다. 실제 원료가 그 햇빛, 광원에 민감한 것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써야 될 것이고, 아니면 플라스틱에 얘가 그 반응하는 그런 원료라고 하면 이제 유리용기라든지 이런 데 써야겠죠. 이제 그런적인 측면에서 원료 자재들에 대한 용기도 이제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료 투입 시에는 반드시 다른 직원이 기록하고 행동하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 랏에 대해서 이렇게 원료를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해서 B 제품에 들어가야 되는 원료들을 실제 투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내가 실제 행동은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verify라고 하는데, 그런 걸 크로스 체크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료 투입은 실제 제품의 품질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정이 뭐 한 개의 공정에서 끝나면 모르겠지만 공정이 A, B, C, D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 각각의 공정에서 주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이제 제조 기록서에 기록이 돼야 되고,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당연히 추적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실제 A 그 탱크에 내용물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물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제품의 보관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이겠죠. 아닌 내용 고용제나 뭐 연고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온이나 실온 보관 조건이 될 거고, 이제 그런 제품의 보관 조건에 맞춰서 생산 관리를 실제 투입을 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냉장 조건이에요. 냉장 조건이면 2에서 8도에 이 제품을 보관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생산하는 현장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실제 생산하는 곳의 온도가 15에서 25도다. 그러면 우리 제품이 15에서 25도씨의 그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제품인가에 대해서 먼저 근거가 있어야겠죠. 만약 우리가 15에서 25 온도에서 이 A 제품이 10일 동안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제품의 실제 생산 토탈 생산 기간은 10일 이내로 잡혀야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실제 그 보관 조건 냉장에 있다가 다시 얘를 꺼내서 가공을 하고 다시 집어넣고 가공을 하고 집어넣고 하는데 이 가공하는 시간이 10일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그 보관 조건에서 나와 있는 그 시간들을 계속 제조 기록서에 적고 트래킹을 해서 우리가 이 10일 안에 얘가 생산이 됐다라는 걸 보증을 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조건에서 얘는 근거 자료가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작업장을 2에서 8도로 만들어야겠죠. 무조건 이 제품은 2에서 8도에서만 생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 제품, B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1번 룸, 2번 룸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데, 교차 오염을 당연히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아예 생산 일정을 두 개가 겹치지 못하도록 나눈다든지, 아니면 라벨링을 적절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교차 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critical process parameter 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in-process parameter, 그리고 critical quality attribute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ritical quality attribute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제품, A 제품이라고 봅시다. A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순도를 가지고 어떤 품질을 가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critical quality attribute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맞는지, 그리고 얘가 미생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는 무균인 건지, 그리고 순도가 몇 퍼센트, 99.9%인 건지, 그리고 함량, 이게 100%가 A 제품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50% 이상은 돼야 돼 라든지, 실제 그 스트렝스, 얘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내용량, 붕해도는 이거는 이제 내용고용제에 보통 많이 쓰이는 CQA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 CQA를 리스트업을 해놓고 우리의 품질 지표는 얘야, 우리의 타겟은 얘야 라고 해놓고, 근데 우리가 보통 밥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타겟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진밥을 좋아해 라고 하면 지른 정도를 이제 그 계량화하고 이런 식의 그런 지표를 한다고 하는 게 CQA인 거예요. CQA인데, 우리가 밥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뭐 쌀을 씻고 그 다음에 물을 어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실제 얼마만큼 가열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밥의 그런 익힘 정도를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10분 뒤에 바로 꺼내서 끝낼 거야 라면 좋겠지만, 실제 그런 그 익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in-process parameter인 거죠. 계속 맛을 보는, 음식의 맛을 보는 그런적인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cell viability, 그러니까 그 배양 쪽에서는 실제 세포에 살아있는 그런 생존도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셀의 수, 전체 수, 그리고
내고제에서는 뭐 함수도라든지 경도라든지 순도라든지 등등이 이제 in-process parameter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맞춰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CQA에 맞는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그 in-process parameter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critical process parameter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그 셀 생존도라든지 셀 수를 100 이상 맞춘다고 하면 우리는 온도를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실제 탱크에서 RPM을 어떻게 할 건지, 실제 배양 기간을 어떻게 줄 건지 등등을 우리는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메터라고 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제품 셀을 리커버리 한 다음에 온도는 37도야. 그리고 RPM은 100이야. 그리고 3일 배양을 해. 그러면 셀이 뭐 5 곱하기 10의 6승 per ml로 자라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IPC를 해서 그걸 맞추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CPP, IPC, CQA는 이제 연결이 돼 있다. IPC를 맞추기 위해서 CPP를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CQA를 맞추기 위해서 IPC를 중간중간 공정에서 계속 해주는, 이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이 다 끝나면 이제 이물이 있는지 이물 검사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타겟은 CQA고, CQA를 맞추기 위해서 CPP와 IPC를 컨트롤하고 있고, 이제 여러가지 교차오염이나 보관 조건 등 결국의 타겟은 이 제품의 품질이고 환자의 안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이랑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